문제집은 이제 앞쪽부터죠. 네, 교재는 4페이지부터. 2번에 보시면 중개사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거는 것은, 중개사법의 목적을 갖다 암기할 때 암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 보시고. 첫 번째 목적이,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란 뜻.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키워서. 자, 네 번째 목적이 국민 경제의 바자.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기업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1번 첫 번째 목적이고, 자, 니은번은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건전하게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중개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중개업을. 부동산업 그러시면 안 돼.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셔야 돼. 어렵죠? 니은번. 부동산업 그러면 부동산업의 범위가 더 넓어요. 요 안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업도 들어가 있고, 중개업도 들어가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업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부동산업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중개업. 이렇게. 디귿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랬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있습니까? 없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번 같은 건 없어요. 리얼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그랬습니다. 공신력을 높인다는 게 있어요? 전문성을 높인다는 게 있는데 공신력을 높인다는 건 없죠. 목적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국민경제 이바지야. 이게 국민경제입니까? 국가경제입니까? 국민경제. 이건 목적이네. 그러니까 목적에 해당하는 게 이 기역번하고 미음번 이렇게 두 개죠. 자, 오른쪽에 1번.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어디에 들렸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요거 빠져야 됩니다.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공을 물었습니다. 개공. 개공 그러면 어떤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개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요걸 빼버려야지.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요? 맞죠? 의뢰, 보수, 중개, 영업 이렇게. 4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일반 서무,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갑자기 틀리기 시작했죠. 일반 서무, 그 다음에 또 뭐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게 나와 있는 게 다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이거 못하죠. 건너뜁니다. 못하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뒤쪽이 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소속된 요 사람 물어봤죠. 지금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까지 맞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나 이렇게 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나와 있긴 한데 뒤에 보니까 갑자기 중개 업무를 본다고 안 하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야 돼요. 틀렸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자, 뒤에 가시면 3번 문제 가십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목적물이 뭐죠? 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땅. 그죠? 그러면 지상권 중에서 땅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권인데 여기서 중개가 되려면 땅에 대한 지상권이죠. 지상권. 그 다음에 넘기는 양도하는 계약이죠. 지상권 넘기는 계약. 알선했죠? 근데 그 지상권이 어떻게 해서 생긴 지상권입니까? 저절로 생긴 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넘기는 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뭐예요?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렇죠. 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아니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인데 법정지상권 양도하는 행위가 이 양도계약이죠. 또 계약도 이 거래행위 들어가요. 계약. 그래서 이것을 알선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중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지를 전제로 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응? 그렇죠? 에? 이거 이제 민법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져드니까 옆에 가기도 겁나요. 예? 빠져들어 봅시다. 민법을 여러분 중개사법보다 한 10배 정도 해야 돼요. 민법을. P가 이 집을 사면 B는 등기 없이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어요. 지상권은요. 취득했어요. 어떻게? 저절로. 이게 무슨 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등기 없이도 B한테 생겼기 때문에 철거라는 소리 못하는 거죠. 이게 이 말이 붙어서 그렇지 지상권이에요. 저절로 생겼어요. 저절로. 자, B가 요걸 갖다 집을 C한테 팝니다. 그러면 C는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땅은 안 팔고요. 뭐 C는 지상권자입니까? 생길 때는 저절로 생기지만 넘어갈 때는 저절로 안 넘어가죠. 그게 이거예요. 지금 사례예요. 이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한 장 쓸 게 아니고 이 지상권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한 장 더 써야 넘어가는 거예요. 지상권 양도계약서, 주택 매매계약서, 이거 매매고 지상권 양도계약서예요. 그러면 2건 해준 거예요. 2건, 1건, 2건. 이게 중개지 뭐예요. 이거 해준 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만 넘어가요. 지상권은요. B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상권자 아니에요. C는. 지상권자는 B예요. B.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러니까 철거해달라고 A가 C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야, 너 집주인인 건 맞는데 너 지상권 없잖아 임마. 어? 철거해 라고 했더니
철거하래요? 하지 말래요?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 왜 철거 안 해야 돼? 왜 철거를 시킬 수 없어요? C는 지상권자예요, 안 해요? 아니지. 그러면 철거가 돼야 될 건데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했던 이 판사가 그 유명한 이해창 판사잖아요. 이렇게 이 판결 내렸던 분이. 상식이 맞지. 철거시키면 안 되지. 요 매매계약서 요 안에는 지상권을 넘기는 계약서가 요 안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안에. 예, 그러면 지상권 설정, 넘어갈 때 설정 등기해서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권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잖아. 지상권 등기해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넘겨줄 의무가 B한테 있다. 그래서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와서 이론적으로는 지상권자로 볼 수 없다. 이런 걸 민법 시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런데 이렇게 청구했을 때 지상권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계약서에 따라서 넘겨줄 때 협조받아가지고 협조해줄 의무가 있는 땅 소유자가 협조할 생각은 않고 철거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 이론적으로는 철거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법 기술자예요 이 사람이. 기술을 부르는 게 돼요. 요 안에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다. 보면 있냐고요? 없어. 없는데 그냥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회창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 중에 훌륭한 판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정치인으로서 그건 어쨌다 치더라도. 그걸 담고 있는 게 1번이에요. 1번.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일회 건물의 매매계약에 중개를 해주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냥 딱 한 번 해주고 보수 받았어. 그러면 이것은 보수 받았지만 계속 반복 성향이 없죠? 없다고 돼 있잖아 앞에.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쪽. 중개업에 관해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중개업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잖아요. 보수를 챙기고, 그렇지? 요거 두 가지. 예? 나머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반복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근데 보수는 챙겼다고 그래서. 그래도 중개업 안 되는 거죠. 이거 없기 때문에. 3번.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아니죠.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되죠.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어때요? 법인에 속해 있는 그 공인중개사만 소공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업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소공이 되는 거죠. 네. 5번. 보존이란 나온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갑자기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그 뒤로가 싹 틀렸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뒤에가 맞겠죠. 정답 1번. 자 2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법인에 속해 있는 소공이 꼭 중개 업무만 보란 법은 없어요.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죠. 그래도 소공이 들어갑니다. 자 2번.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게끔 알선한 행위도 중개다. 중개 아니에요? 자, 환매 계약도 부동산에 대한 게 있고 동산에 대한 게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환매 계약입니다. 환매 계약은 뭐예요? 다시 사오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알선했어요. 중개요 아니에요? 중개자는 세 가지 갖추잖아요.
부동산이 중개사무로 들어가잖아요. 환매계약도 계약 아니에요? 알선. 환매계약이든 교환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알선하면 이건 중개죠. 네? 3번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에 부수했다고 할지라도 조그맣게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챙기고 중개하는 것을 영업적으로 했다면 네 가지 조건을 몽땅 갖췄을 때는 조그맣게 해도 컨설팅에 부수해서 조그맣게 해도 중개업은 중개업이다. 3번 틀렸죠?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 아니다. 자격증을 땄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맞나요? 그러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개공은 아닌가요? 그렇게 잘 나와요. 요게 지금 자격을 취득했는데 등록 안 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맞고 개공이다 그러면 틀리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잘 나옵니다. 5번 보조원이 교육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원이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를 교육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적으면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특정 업무를 중개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번 X.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맞고. 자, 오른쪽 갑니다. 5번.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외국법에 따라 그런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이 법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이 법이라고 하셔야 돼. 우리나라 중개사법. 외국법 아니고. 2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뭐예요? 중개죠, 중개. 다시. 중개하고 중개업을 구분을 못하시면 안 돼. 중개는 글자 두 글자죠. 그래서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중개사 물건에 대해서 거래 행위하는 것을 알선했다. 이렇게. 중개업은 어때요?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죠. 하나 늘어서 네 개입니다. 요건이. 의뢰를 받고 보수를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업으로 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하고 중개업도 구별 못하면 안 돼. 중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밑에 것처럼. 여기서 출제는 딱 그 출제할 수 있는 것도 딱 이게 그 구조가 있어서 보세요. 중개업이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X지. 지금 나온 것처럼. 중개업이란 하면서 이렇게 틀리게 할 때 중개란 하면서 이렇게 내기는 힘들어요. 딱 내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2번 중개입니다. 2번. 중개가 몇 가지 요건이라고요? 세 가지. 중개가 글자가 두 글자에서 하나 늘어서 세 개.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하나 늘어서 요건이 네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3번. 교육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어때요? 법인의 사원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개 업무를 보고 있죠. 근데 자격증 갖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럼 어디에 포함돼요? 소공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소공이 아니다가 틀린 거예요. 4번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보조원이 무슨 공인중개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틀리라고 작심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앞에 이제 중개보조는 어떻게 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맞는 말이 되겠죠. 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동그라미 5번이 맞는 얘기인데요. 자, 용어에서 얘기한 중개란 말하고 요거 2조에 나온 거예요.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2조고요. 이건 30조예요. 30조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써놓은 조문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2조, 요 2조를 얘기합니다. 이건 용어에 대해서 쓴 거고요. 예? 얘하고 얘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은 이 벽을 투고 물어봐. 지금 5번처럼.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해요. 그럼 개공이 배상 책임지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중개행위 하다가 잘못 소개해서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하고. 이게 30조 1항이에요. 1항. 또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중개사무소로 사무실을 맡기거나 빌려줬거나 이렇게 제공했다가 그 제공받은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물어주게 돼 있죠. 이건 30조 2항에 있는 우리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개공에. 위에는 소개시키다가 잘못한 거고 밑에는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 바람에 그 빌려서 하는 사람이 사고 친 걸 30조 2항에 사무소 제공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두 가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위에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거고 밑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사무실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요 한참 뒤에 30조 조문에 나오는 거죠. 여기 용어에서 얘기하는 이 중개하고는 별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출제원은 여기가 중개행위라는 표현이 돼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개행위는 이거 배상 책임을 지는 중개행위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용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5번에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출제위원회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서투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얘하고 얘 관련이 없는데 물어봤어. 물어보면 그냥 여기 맞춰서 대답해야 돼.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요? 사회 동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아니 이게 용어상 이렇게 된 걸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이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관련성이 없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어떻게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5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문제집 같은데 30조에 나와 있는 이 판례들 갖다가 막 용어할 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거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용어를 물어봤으면 용어를 물어봐야지. 같이 섞어놓으면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섞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나오더라도 이건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을 갖다 쓴 거구나라고 이해를 여러분 좋게 해주셔야 돼요. 5번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 자 6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그랬습니다. 소공에 포함되죠.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중개 업무만 주구장창 해주고 있어. 그래도 소공이고 보조활동만 하고 있어. 그래도 소공이지. 소공에 포함된 자는 취지죠. 맞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랬습니다.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다. 법인의 사원인데 중개 업무를 봐주고 있어요. 자격증 갖고 있대.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아까 어디서 풀었던 문제 나오는 거죠? 소공에 포함되죠. 2번도 받고 3번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을 때는 그 행위 알선이 비록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되죠. 중개업에 대한 요건 4가지를 다 갖췄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인데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중개사 법령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한 행위는 어떻게 중개업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안 되죠. 다시 한번 봐봐요. 등록 안 하고 하긴 했어.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는데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으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개업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를 받아야 될 건데 요구나 약속만 한 상태, 거기서 끝난 상태라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돼서 혹시 무자격 무등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판례에 그것이 요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이 된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갖다가 알선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지역권 설정하게끔, 계약하게끔 알선했다. 중개 맞죠? 네. 그래서 중개 대상 권리에는 지역권도 들어간다. 뭐 이런 거예요. 자, 7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교환 계획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다. 중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쉽게 물어보죠. 중개는 3가지 요건 갖추면 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면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자, 2번. 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거의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건 계약서 작성 못 해주잖아요. 계약서 작성 대신에 현장 안내, 그 다음에 뭐요?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계약서 작성 대신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하셔야 돼.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이란 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2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3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모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그러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등록 안 했죠, 지금? 잘못됐죠? 근데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이에요, 안 해요? 중개업이죠. 다만 중개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내고 해야 될 건데 등록 안 하고 했으니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죠. 처벌받을지언정 그 사람이 한 행위는 뭐예요? 중개업이다 그런 거지.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금지된 사랑 예를 들어요. 금지된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사랑이고 보는 거요. 어느 정도 금지가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금지된 사랑도 일단 사랑이지. 이렇게. 등록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처벌받을 행위지만 일단 중개업은 중개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응?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을 가지고가 벌써 틀렸잖아요. 자격증이 없어도 개공되잖아요. 등록돼 있으면. 그리고 뒤에를 가니까 중개업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중개업을 안 해도 등록이 돼 있으면 개공 아니에요? 와장창 다 틀렸죠? 어떻게 복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5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보수를 받았을지라도 우연히 했을 때는 계속 반복 성향이 없어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X적으로 해서 자, 중개 대상물 갑니다.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1번 옳은 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상물이다. 영업상의 이점, 위치. 이건 영업권 이쪽 들어가는 거죠? 영업적 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 자, 2번. 토지에 부착된 20개 집단으로서 보존등기한 것은 이렇게 20개 집단인데 보존등기까지 마친 걸 뭐라고 불러요? 줄여서 임목이다 부르지. 임목은 중개상물 될 수 있다. 3번. 동산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맞죠? 질권은 목적물이 동산이나 채권이어서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 권리가 아니죠. 3번 정답. 4번. 아파트에 대한 주점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이 입주권은 몇 동 몇 호가 정해진 게 아니죠. 분양 신청할 자격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다. 5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안 된 행정재산인 토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청 청사 부지로 쓰고 있는 땅 이런 거 얘기합니다. 공용 폐지가 안 되고 지금 청사 부지로 쓰고 있죠. 거래될 일이 없죠. 따라서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 옳은 것은 3번. 자, 2번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너무 쉽네. 기억방.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짓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분양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특정 동호수에 딱 특정돼서 분양받은 사람이 있죠. 수분양자가 있단 말입니다. 중개상물 될 수 있고 장래 건물로서. 니은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의인망물 갖춘 20개 집단 그래도 판례는 독립된 건물로 보죠. 중개상물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3번 디귿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절체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점막을 설치하여 주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그랬잖아요. 이것은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리을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그렇지 거래 못할 건 아니죠. 될 수 있죠. 해당되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3개죠 3개. 3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억번. 20톤 이상의 선박. 아니 선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선박은 중개상물 안 돼요. 자, 니은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놓은 다음에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길게 얘기해서 그렇지 세차장 구조물이죠. 이거 정착물로 볼 수 없어서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디귿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상물에 어떻게 해요? 해당하지 않는다. 리을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이건 특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다 될 수 없죠? 5번 정답이고. 자, 4번 문제에서 골라볼게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억번. 미채굴의 광물. 이거 뭐예요?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이죠.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거래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광물 자체를. 자, 니은번. 온천수. 땅 밑에 흐르고 있는 물이잖아요. 이것도 독립한 그런 부동산을 볼 수가 없다. 중개상물 될 수 없어요. 얘도. 온천수 중개하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금전 채권. 이것도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죠.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임목, 광업지당, 공장도 아니니까 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는 뭐예요? 점유. 어려워. 차지하고 있는 게 점유죠. 그러면 점유는 언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차지하고 있으면 점유가 인정되고 이러면 뭐요? 점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간에서 점유를 갖다가 이거 중개해 줄 수 있겠냐 말이야. 이거 차지하면 점유권 생기는데 한번 해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날아가는데 한번 해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이런 거. 그래서 다 안 돼요. 30회 때 나왔던 건데 출제하신 분이 그냥 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것만 어디서 구석지에서 이상한 것만 다 골라가지고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예정자로 선정되었어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는 자격이죠? 이게 안 되겠는데 그죠? 아직은 아니죠? 장래 건물인 중개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거랑 1번 맞아요. 자, 2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2번 동호수를 특정해서 분양격이 체결되었다 하잖아 지금.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주고는 미완성이지만 동호수가 결정났죠? 장래 건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요걸 중개해주면 진짜 중개에 해당하지요. 여기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철거민 딱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아파트 분양권이고 3번 공업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시켜서 중개사물이 된다. 안 돼요. 공업재단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저당 설정으로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목적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공장재단에 들어간 것은 함부로 떼낼 수가 없다고요. 담보 잡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번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상물이다. 광업권은 안 되죠. 자, 5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은 중개상물이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암석이나 토사는 뭐예요? 토지에 부합되는 거지. 땅 넘어가면 암석 토사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식의 수목은요? 땅을 팔았어. 가식의 수목도 같이 넘어가요? 아니에요. 그 임자가 따로 있겠죠? 동산.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상물 안 됩니다. 둘 다. 정답 1번. 뒤에 가시면요. 7번 보실게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걸 다, 그러니까 미채굴의 광물이에요. 중개상물 안 되죠, 이거? 미채굴의 광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니은바.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거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땅에서 베어진 나무는 동산에 불과해요, 동산. 가식이 수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인 땅. 지목이 양어장이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땅은 땅이지. 땅이니까 중개하면 되는 거지. 5번. 주택이 제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가발지구 내 유작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는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8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그 임목등기 하려면요. 일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것만 임목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등기부 올릴 때도, 건물 등기부 올릴 때도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대장이 있는 거 전제로 해서 올리잖아요. 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목등록원부가 건축물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는 겁니다.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어때요? 임목의 소유자는 땅하고 분리시켜서 임목을 양도할 수가 있지.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임목이라고 얘기만 해도 등기된 겁니다, 여러분.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했을 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겠죠? 여러분이 은행에 한번 대보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 왔는데
임목을 담보 잡고 대출을 해줬어. 1억이나 대출해줬는데 전화 와가지고 임목이 주인한테 전화 온 거야. 임목이 다 잘렸다는 거야. 그럼 은행은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미칠 지경이지. 예, 이게 빨리 이게 지금 1억이나 꽂았는데 잘못하면 대출금 회수 못하면 잘려 은행에서. 그 담당자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미치지 그러니까.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틀려졌네. 임자가. 땅 임자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틀려졌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의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죠. 맞고.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임목보험에 들어야 되겠다. 임목 저당 결정할 때 보험에 드러났을 때만 담보 잡고 대출해줘요. 임목도 요새 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와야 말이지 써먹지 기술을. 잘 안 나와요. 자, 14페이지 가보십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몇 문제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수업 끝나는 예상 시간은 4시 10분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졸립죠? 자, 1번 문제.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30회 문제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장이 직접 내가 문제 낼 거야 할 수 있거든. 그때는 정책심의원에서 땅땅땅 해줘야지. 그러면 정책심의원의 위원장 누구게요? 국토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내가 문제 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면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는 국장이 내는 거야. 땅땅땅 한다고. 의결을 거쳐야지만 국장이 나설 수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재개업을 신청하는 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재발급 신청은 어디 가서 할까요? 자격증을 줬던 데 가서 하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아니죠? 자격증을 줬던 데 가서 이거 재발급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재발급 받아봤어요. 분실해갖고 2번이나. 나중에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겠다. 자격증 주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아니에요. 4번. 시험 시행기관의장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시킨다. 5년간 시험 못 보죠? 네, 맞고. 5번. 시험 시행기관의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도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하는 것은 언제까지 공고합니까? 2월 말일까지죠. 2월 말일까지. 전년도 10월 30일이 아니고 2월 말일까지예요. 어떤 걸 공고한다고요?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계략적인 사항 공고한 것은 올해 2월 말 전에 공고했어요 벌써. 근데 정식 공고가 언제쯤 나냐면 90일 전에 공고가 나는데 그 시험 보기 90일 전은 보통 8월 달이에요. 그 8월 달에 정식 공고가 나면서 원서 접수 시켜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때가 정식 공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8월 중순 정도 돼요. 8월 달 들어서면 1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0일주를 언제 드시느냐? 8월 초 아니면 보통 8월 초예요.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100일주를 드신다. 100일주 드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한잔 하셔야지. 자, 그래서 5번 X. 자, 2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을. 기억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뭐 어떻게 하냐. 이에 따라야 된다. 시험에 대해서 올해 시험을 못 보겠어, 안 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되죠. 왜 안 보냐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돼.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친다. 사후 의결은 다 이제 해놓고는 나중에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국장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나중에 의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끝나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전 의결입니다. 사전 의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저 어떤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디귿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시험 못 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땅땅땅 해서 결정해줘야 되는 거죠. 리얼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또 나왔네.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지. 시도지사. 3번 문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렇죠? 그럼 부위원장은 누가 돼요? 없습니다. 이게 부위원장이 없어요. 자, 1차관이 위원장인데 부위원장 2인자를 허용할 것 같습니까? 국토부 1차관이 차관이 지금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을 2등 2순위 권리자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국토 1차관이 위원장 딱 되고 끝이요. 예, 자기 혼자 다 해요. 부위원장 없습니다. 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4, 7, 11 예, 위원장 1명 포함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연상하실 게 부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할 건데 뭐라고만 돼 있어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 번만 딱 있죠. 부위원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어.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보수 변경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건 어떤 경우죠? 시험제도만 그렇습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이 된다.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럼 대학 교수들은 국토부에서 되게 돈 많이 받아요. 뭐냐면 거기 보면 연구, 용역 이거 의뢰 받거든요. 용역, 용역을 갖다 의뢰 받아. 대표적으로 시험제도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줘. 그럼 대학 교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서를 막 작성해. 몇 천만 원씩 줄 거야, 아마. 받은 것 갖고 어떻게 해요? 논문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용역 보고서를 올린 사람인데 자기는 찬성이지, 당연히. 그 교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얘기지. 옛날에 대학 교수가 전화 와서 꽤 오래전이야. 와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 대학 교수 하고 있는데 고 선생 돈 좀 벌어볼 생각 없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보고서 하나 올리면 된대. 네, 그럼 500 그래서 그 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대한 용역 보고서예요. 근데 보고서를 딸 때, 국토부에서 딸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에 따. 2천만 원 줄 테니까 교수님 이거 보고서 써주세요. 그러면 그 교수가 그 보고서를 쓸 정신이 어디 있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해. 자기 제자한테 주로 많이 전화해요. 김 교수, 이거 용역 보고서 좀 자네가 써볼란가?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역 보수는 500만 원이야. 1,500을 누가 챙겨 먹어요? 자기가 챙겨 먹고
자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하청이야, 하청. 건설로 치면 하청이거든. 따와! 그래가지고 하청을 줘. 여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돈 벌잖아. 자, 여기도 이제 이 교수업계도 이 하청이 있어요, 하청이. 자, 그 다음에 3번인가요? 4번.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자, 그 다음에 4번. 하고 쉬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4, 7, 11 이렇게 되죠. 정책심의위원회 7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에서 이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이 냈잖아요 지금.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XX. 부위원장 없다니까 그러네.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슨 과반수요? 제적과반수로 회의를 열고 개의하고. 의결은 무슨 과반수?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죠? 맞죠?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취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